시안부 할머니의 첫 마라톤. 71살 할머니가 결승선 100m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50년 동안 꿈꿔왔던 그 순간, 바로 눈앞에서 말이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 죽어도 여기서 죽을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71살 할머니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도 마라톤을 뛰려 했을까요? 그리고 2년 동안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24살 손자는 어떻게 할머니와 함께 달리게 됐을까요? 가난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50년 전 그 꿈, 폐암 사기 시한부 선고, 그리고 단 2달이라는 시간,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저희 세대가 존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족의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려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장 시한부 선고와 50년 전 꿈. 제주 국제 마라톤 대회장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참가자들이 달리는 가운데 한 할머니가 결승선 100m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24살 손자가 할머니를 부축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손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호야, 할머니 죽어도 여기서 죽을래.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달 전 제주도 서귀포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초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 2시. 71살 최순덕 할머니는 종양내과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박지수 의사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순덕님, 폐암 내기입니다. 전이가 많이 진행됐어요.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는 어렵습니다. 할머니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2달 전부터 계속되던 기침, 가슴을 파고드는 통증, 그리고 점점 짧아지는 숨. 이미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던 거죠. 남은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박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길어야 4달 정도입니다.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최선이에요.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른한 해를 살았는데 마지막 4달은 편안하게 지내라니요. 할머니는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한라산이 보였어요. 푸르고 단단한 그 산을 보는 순간 할머니는 문득 50년 전 서울의 어느 운동장이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마당 창고 문을 열었어요. 오래된 농기구와 낡은 상자들 사이에서 할머니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빛바랜 글씨가 보였어요. 순덕이의 보물 1972년 16살 소녀가 쓴 글씨였죠. 상자를 열자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나왔습니다. 빨간 줄무늬가 있는 하얀 운동화였어요. 할머니는 운동화를 꺼내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이걸 신고 달렸었는데 1972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중학교 운동장이었습니다. 16살 최순덕은 교복 치마를 걷어 올리고 트랙을 달리고 있었어요. 체육 선생님이 스톱워치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순덕아, 1분 8초. 너 정말 재능 있어. 전국체전 나가보자. 순덕이는 숨을 헐떡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선생님, 저 달리는 게 너무 좋아요. 바람처럼 달리고 싶어요. 그날 밤 순덕이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운동선수 되고 싶어요. 육상 선수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순덕아, 우리 형편에 무슨 운동이냐. 너 내년이면 공장 들어가야 해. 내 동생들 학교도 보내야 하고.
회상에서 깨어난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결국 순덕이는 운동화를 상자에 넣고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20살에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고 평생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50년이 흘렀죠. 할머니는 운동화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라도 한 번만 달려보고 싶은데. 그때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운동화를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화면에는 흰머리의 노인들이 마라톤을 뛰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제주 시니어 마라톤 대회 최고령 참가자는 75살. 감동의 완주 현장입니다. 할머니는 화면에 나온 노인들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했는데 나라고 못할까? 할머니는 탁자 위에 놓인 달력을 봤어요. 10월 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력 한쪽에 붙어 있는 광고지를 발견했습니다. 제11회 제주 국제 마라톤 대회 2025년 12월 15일 개최. 딱 2달 하고도 열흘이었어요. 할머니는 광고지를 떼어내며 결심했습니다. 4달. 짧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할머니는 낡은 운동화를 신어봤어요. 작지만 여전히 발에 맞았습니다.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집 앞 해안도로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할머니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이었죠. 30m쯤 갔을까요? 기침이 나왔고 할머니는 멈춰 섰어요.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순덕아, 이번엔 해보자. 마지막이니까. 그날 밤 할머니는 서울에 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우야, 민호 좀 내려보내줄래? 48살 아들 현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요? 민호는 요즘 상태가 안 좋아서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더 보내야지. 할머니한테 좀 보내.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낡은 운동화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할머니랑 같이 달려보자. 우리 둘 다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안 늦었어. 2장. 은둔 손자의 등장과 제안. 서울관악구 신림동 고시원 308호였습니다. 3평짜리 좁은 방 안에서 24살 강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후 2시인데도 커튼은 쳐져 있었고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핸드폰 화면만이 민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구직 사이트에 빨간 글씨가 보였어요. 불합격 안내 강민호는 2해 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해 동안 35군데 회사에 지원했고 35번 떨어졌어요. 이제 뭐 하지?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민호는 핸드폰을 던지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때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민호야, 나다. 아버지 최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알아, 내가 안에 있는 거. 문 열어. 민호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현우가 방 안을 둘러봤어요. 컵라면 용기들, 더러운 옷가지들, 쌓인 먼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민호야, 짐 싸.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안 가요. 어디든. 현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할머니가 편찮으시대.
제주도 가야 해. 할머니 돌봐드려야지. 민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라는 말에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싸울 때마다 할머니는 민호를 안아주며 말했었죠. 민호야,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민호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 빨리 준비해. 사흘 후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전원주택 앞에 택시가 멈춰 섰어요. 민호는 배낭을 메고 내렸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두 해 만에 보는 제대로 된 햇빛이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집을 바라봤어요. 파란 대문, 작은 마당, 그리고 현관 앞에 서 있는 할머니. 민호야.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할머니는 민호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많이 말라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할머니가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어서 와. 우리 민호 얼마만이냐. 할머니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할머니 손이 예전보다 더 말라 있다는 걸 느꼈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많이 편찮으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기운이 없을 뿐이지. 들어가자. 집 안은 깨끗했습니다. 작지만 정돈된 거실, 작은 부엌, 그리고 2개의 방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민호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지내렴. 이불도 새로 깔아뒀어. 저녁 시간이 됐어요. 할머니는 민호에게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나물 반찬들이 놓였어요. 민호는 2해 만에 제대로 된 밥상을 봤습니다. 많이 먹어. 할머니가 말했어요. 민호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민호야, 괜찮아. 천천히 가자.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민호 왔으니까 할머니도 힘이 나네. 식사 후 할머니와 민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에서 노인 마라톤 대회 소식이 나왔어요. 할머니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할머니의 표정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할머니, 마라톤 좋아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할머니도 옛날에 달리기를 좋아했어. 그런데 못했지. 민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요?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난했거든. 그리고 여자였고. 그땐 그랬어. 할머니는 민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호야, 할머니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어요. 너 왜 방에만 있었어?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민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 계속 떨어졌어요. 취업도 면접도 다 떨어졌어요. 저는 쓸모없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야, 너 쓸모없지 않아. 그냥 아직 내 자리를 못 찾았을 뿐이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늦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취업했는데 저만. 할머니는 민호의 말을 끊으며 물었습니다. 늦었다고? 민호야, 할머니 지금 몇 살인 줄 알아? 민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71야. 그런데 할머니, 지금 뭐 하려고 하는 줄 알아?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라톤. 할머니 마라톤 뛰려고 해. 민호는 눈이 커졌습니다. 네, 할머니가 마라톤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 위에 놓인 광고지를 민호에게 보여줬어요. 제주 국제 마라톤 대회 전단지였습니다. 12월 15일. 2달 남았어. 할머니 나갈 거야.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연세의 마라톤은 너무 위험하잖아요. 할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위험해도 할 거야. 평생 못 해본 거니까. 마지막이니까. 민호는 할머니가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할머니가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민호야, 할머니랑 같이 뛸래? 할머니 혼자는 못하거든. 완주하면 100만 원 줄게. 민호는 놀랐습니다. 100만 원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할머니 저금했어. 민호야, 그 돈으로 뭐든 해봐. 취업 학원도 다니고.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민호야, 우리 같이 해보자. 늦었다고 생각 말고.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자, 이제 자자. 내일 새벽 6시에 일어나야 해. 민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새벽 6시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우리 첫 훈련 시작이야. 그날 밤 민호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마라톤을 뛴다니. 71살에.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인지 할머니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간절한 눈빛. 민호는 뒤척이다가 잠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할머니가 민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호야, 일어나. 가자. 3장. 첫 훈련. 500m의 기적. 새벽 6시 제주도 해안도로였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 할머니와 민호는 집 앞에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50년 된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민호는 잠옷 바람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하품을 하며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진짜 하시려고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자, 천천히 걸어보자. 할머니가 첫 걸음을 뗐어요. 민호는 마지못해 따라 걸었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100m, 200m. 할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300m쯤 갔을 때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어요. 가슴을 짚으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할머니. 민호가 놀라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잠깐만. 숨 좀 쉬자. 민호는 할머니를 벤치에 앉혔어요. 할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민호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어요.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괜찮아. 그냥 오래 안 움직여서 그래. 잠시 후 할머니는 다시 일어섰어요. 민호가 말렸습니다. 할머니, 그만하고 집에 가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400m, 500m.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500m를 채운 순간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민호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웃었어요.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민호야, 우리 500m 왔어. 500m. 민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겨우 500m를 걷고 이렇게 기뻐하시다니. 할머니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 50년 만에 500m 걸었어. 50년 만에. 민호는 할머니의 얼굴을 봤어요. 땀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600m 가보자. 응. 민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6시였어요. 할머니가 다시 민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호야, 일어나. 가자. 민호는 이번엔 스스로 일어났어요. 운동화를 신고 할머니를 따라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어제보다 조금 더 씩씩하게 걸었어요. 500m, 600m. 어제보다 100m를 더 걸었습니다. 셋째 날은 700m, 넷째 날은 800m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1km를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민호는 매일 아침 할머니와 함께 해안도로를 걸었습니다. 할머니의 숨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호는 할머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2주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할머니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오늘은 뛰어보자.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뛰면 위험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뛸 거야. 할머니는 천천히 발을 떼며 뛰기 시작했어요. 걷는 것보다 조금 빠른 속도였습니다. 민호는 옆에서 할머니를 지켜봤어요. 50m를 뛰고 할머니는 멈춰 섰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벤치에 앉았어요. 민호야, 할머니 뛰었어. 50년 만에 뛰었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 16살 때 달리기 선수가 되고 싶었어. 그런데 못했지. 가난해서. 그래서 공장 다니고 결혼하고 평생 일만 했어. 근데 이제 다시 뛸 수 있어. 민호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진심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같이 뛸게요. 할머니는 민호를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매일 아침 함께 뛰었어요. 3주째가 됐을 때 할머니는 2km를 뛸 수 있게 됐습니다. 느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4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민호와 함께 해안도로를 뛰고 있었어요. 3km 지점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심한 기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멈춰 서서 계속 기침을 했어요. 그리고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할머니, 민호가 달려왔어요. 할머니가 손을 떼는 순간 민호는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빨간 피였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어요. 피 섞인 가래가 계속 나왔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할머니,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당장. 사장. 함께 달리며 나누는 진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민호는 침대 옆에 앉아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박지수 의사가 들어왔어요. 민호에게 밖으로 나가자는 손짓을 했습니다. 복도에서 박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폐암 내기신데 무리하시면 안 돼요.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폐암이요? 내기요? 박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2달 전에 진단받으셨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고요. 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한부.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박 의사가 말했습니다. 운동은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마라톤 같은 건 생명에 위험할 수 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의사가 돌아가고 민호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가 시한부라니. 그래서 마라톤을 하시려는 거구나. 민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시간을 달리기로 보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50년 전 포기했던 그 꿈을. 민호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병실로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벗고 민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할머니가 놀래켰지.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웃으려 애썼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할머니 내일부터 다시 뛸 거야. 괜찮아.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시한부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사흘 후 할머니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다시 민호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민호야, 일어나. 가자. 민호는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를 말릴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해안도로로 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이제 5km를 뛸 수 있게 됐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뛰었어요. 민호는 매일 아침 할머니와 함께 뛰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뛰다가 말했어요. 민호야, 할머니 얘기 들려줄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할머니 16살 때 선생님이 그러셨어. 순덕아, 너 전국체전 나가면 1등 할 수 있어. 그때 할머니 너무 기뻤어. 근데 엄마가 안 된대. 공장 가야 한대. 동생들 학교 보내야 한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그날 운동화 상자에 넣고 울었어. 많이 울었지. 근데 어쩔 수 없었어. 그게 그 시대였으니까. 민호는 할머니 옆에서 함께 뛰며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그 뒤로 50년 동안 한 번도 안 뛰었어.
맨날 일만 했지. 공장 다니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 이제 폐암이래. 시한부래. 민호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알아. 내가 알고 있다는 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지.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할머니 무섭지 않아.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 달리고 싶었어. 결승선을 통과하고 싶었어. 민호는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도 얘기해봐. 왜 방에만 있었어?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 2해 동안 35번 떨어졌어요. 면접도 다 떨어지고. 친구들은 다 취업했는데 저만 안 됐어요. 그래서 나가기 싫었어요. 사람들 만나기 싫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쓸모없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방에만 있었어요. 할머니는 멈춰서서 민호를 안아줬어요. 민호야, 너 쓸모없지 않아. 너 지금 할머니랑 매일 아침 뛰고 있잖아. 이것도 대단한 거야. 민호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둘 다 늦었다고 생각했지. 근데 지금 우리 뛰고 있잖아. 아직 안 늦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민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우리 끝까지 해보자. 12월 15일. 할머니 완주할 거야. 너랑 같이. 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저도 끝까지 같이 뛸게요. 두 사람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민호는 햇살을 받으며 함께 달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할머니 방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어요. 할머니가 약을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거실로 가서 할머니 가방을 봤어요. 가방 안에 약봉투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약봉투를 꺼내봤어요. 폐암 내기 환자 최순덕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한부 4달, 현재 경과 2달. 민호는 진단서를 보며 울었어요. 할머니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2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대회는 1달 반 후였어요. 민호는 진단서를 다시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완주시켜 드릴게요. 꼭. 5장. 발견된 진실과 침묵의 약속.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할머니에게 남은 시간이 2달뿐이라니. 민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다가 보였어요.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중얼거렸어요. 할머니를 꼭 완주시켜 드려야 해. 다음 날 새벽 6시였어요. 할머니가 평소처럼 민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호야, 일어나. 가자. 민호는 이미 일어나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호가 먼저 방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먼저 일어났어요. 가요. 할머니는 놀라며 웃었어요. 우리 민호 많이 달라졌네. 두 사람은 해안도로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7km를 목표로 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할머니 옆에서 함께 뛰었어요. 1km,
2km, 3km. 할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뛰었습니다. 4km, 5km.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뛰었어요. 6km 지점에서 할머니는 멈춰 섰습니다. 벤치에 앉아 숨을 헐떡였어요. 민호야, 물. 민호는 물병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물을 마시며 말했어요. 민호야, 할머니 오늘 6km 뛰었어. 한 달 전엔 500m도 못 갔는데.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호도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가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민호야, 내가 있어서 가능한 거야. 고마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할머니. 두 사람은 잠시 쉬다가 다시 집으로 걸어갔어요. 집에 도착해 아침을 먹는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 너한테만 한 게 있어. 민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폐암이야. 시한부야. 민호는 놀란 척 연기를 했어요. 네, 할머니가 폐암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2달 전에 알았어. 남은 시간 별로 없어. 그래서 마라톤 하는 거야. 민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할머니, 그럼 더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쉬고 싶지 않아. 마지막까지 뛰고 싶어. 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알겠어요, 할머니. 그럼 제가 꼭 완주시켜 드릴게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그날부터 두 사람은 더 열심히 훈련했어요. 민호는 인터넷에서 마라톤 훈련법을 찾아봤습니다. 할머니 연세에 맞는 훈련 방법을 공부했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민호와 함께 뛰었습니다. 6주째가 됐어요. 할머니는 이제 10km를 뛸 수 있게 됐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뛰었어요. 민호는 할머니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어느 날 아침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저 바다 봐. 민호도 바다를 봤어요. 아침 햇살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민호야, 할머니,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면서 달릴 수 있어서 행복해. 50년 동안 일만 하다가 이제야 이런 걸 보네. 민호는 할머니 옆에 섰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 죽어도 후회 없을 것 같아. 마지막에 이렇게 달릴 수 있어서. 민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아직 죽으면 안 돼요. 완주하셔야죠.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완주해야지. 그날 저녁 민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폐암이에요. 시한부래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어머니가. 민호는 할머니가 마라톤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내가 내려갈게. 민호는 당황했어요. 아버지, 아직은 괜찮아요.
할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가봐야겠어.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호는 불안한 마음에 할머니 방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계셨어요. 민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오시면 할머니 말리실 텐데. 6장. 가족의 반대와 결단. 이틀 후 아버지 최현우가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현우는 무거운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서 할머니와 민호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할머니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우야? 왜 왔어? 현우는 할머니 앞에 앉으며 따졌어요. 어머니, 폐암이시라면서요? 시한부라면서요? 그런데 왜 마라톤을 하세요?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민호를 봤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현우야, 할머니 하고 싶은 거야. 현우는 소리쳤습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겁니까? 어머니, 지금 시한부시잖아요. 이러다 돌아가시면 어떡하시려고요?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돌아가도 괜찮아. 할머니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가는 거니까. 현우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장 그만두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할머니는 할 거야. 현우와 할머니는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민호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참지 못하고 일어섰어요. 아버지. 현우가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할머니가 원하시잖아요. 평생 못 해본 거 하시는 건데 왜 말리세요? 현우는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50년 동안 꿈을 포기하고 사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막으세요? 현우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어머니 건강이. 민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꿈을 포기하라고요? 그럼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죽기만 기다리라고요?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민호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호가 다시 말했어요. 저는 2달 동안 할머니랑 매일 아침 같이 뛰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봤어요. 처음엔 500m도 못 가셨는데 이제 10km 뛰세요. 아버지는 그거 아세요? 현우는 침묵했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는 포기 안 하세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뛰세요. 아프셔도 뛰세요. 왜냐하면 이게 할머니 마지막 꿈이거든요.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호가 할머니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할머니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세요. 현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하시려고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할머니, 꼭 하고 싶어. 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할머니와 민호가 현우를 봤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세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허락 받으세요. 그래야 제가 안심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알겠어. 다음 날 할머니와 민호, 그리고 현우는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박지수 의사를 만났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마라톤을 하시겠다는데 괜찮을까요? 박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권장하지 않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으시거든요. 할머니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제발요. 할머니 평생 소원이에요. 박 의사는 할머니를 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오셔서 검사 받으세요.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 몸에 이상 느끼시면 바로 중단하시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생님. 약속할게요. 박 의사는 처방전을 쓰며 말했습니다. 이 약은 꼭 드세요. 그리고 정말 조심하세요. 병원에서 나온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조심하세요. 약속이에요. 할머니는 현우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현우야. 우리 아들. 현우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민호를 따로 불렀어요. 민호야, 할머니 잘 부탁해. 내가 옆에 있어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현우가 떠난 후 할머니와 민호는 다시 훈련을 시작했어요. 이제 대회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더 열심히 뛰었어요. 7주째, 8주째. 할머니는 이제 15km를 뛸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해안도로에서 훈련하는 할머니와 민호를 본 동네 사람들이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화이팅! 한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알게 됐습니다. 마라톤 동호회에서도 할머니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65살 김태양 회장이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마라톤 20년 했거든요. 김 회장은 할머니에게 마라톤 요령을 알려줬어요. 호흡법, 페이스 조절, 스트레칭 방법. 할머니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도 함께 훈련해줬어요. 대회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20km 연습 주행을 했어요. 천천히 뛰었지만 완주했습니다. 김 회장이 엄지를 지켜 세웠어요. 할머니, 대단하십니다. 대회 날도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민호도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대회 이틀 전 밤이었어요.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 나왔습니다. 민호도 잠이 안 와서 나왔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서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못 주무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야, 할머니 무서워. 못 할 것 같아. 민호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왜요? 할머니는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에 중간에 쓰러지면 어떡하지? 완주 못하면 어떡하지? 민호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저 있잖아요. 제가 옆에서 같이 뛸게요. 끝까지. 할머니는 민호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호야, 고마워. 민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꼭 완주해요. 약속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약속. 7장.
마라톤 대회, 그리고 100m 앞에 멈춤. 12월 15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주 국제 마라톤 대회 당일이었어요. 새벽 5시 할머니는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민호도 일어나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긴장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근데 설레기도 해. 두 사람은 간단히 아침을 먹고 대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앞 광장이었어요. 수천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년들, 그리고 노인들. 모두 마라톤을 뛰기 위해 모였어요. 할머니와 민호는 참가 번호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3211번, 민호는 3212번이었어요. 할머니는 번호표를 가슴에 달며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이 날이 왔네. 출발 시간은 오전 8시였어요. 참가자들이 출발선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민호도 맨 뒤쪽에 섰어요.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천 명이 함께 달릴 거예요. 민호야,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완주할 수 있을까? 민호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머니. 출발 총소리가 울렸어요. 땅, 수천 명의 참가자들이 일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민호도 천천히 뛰기 시작했어요. 맨 뒤에서 출발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가면 됐어요. 1km 지점을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페이스를 유지하며 뛰었어요. 민호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3km 지점이었습니다. 주변 참가자들이 할머니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 맞죠? 뉴스에서 봤어요. 한 젊은 여성이 소리쳤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할머니를 보며 응원했어요. 할머니, 화이팅!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5km 지점을 지났어요. 할머니의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쉬실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계속 갈래. 7km, 10km. 할머니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뛰었어요. 중간중간 물을 마시며 쉬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km 지점이었어요. 할머니는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얼굴에 땀이 흥건했어요. 민호야, 할머니 좀 힘들다. 민호는 할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조금만 천천히 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었습니다. 잠시 걷다가 다시 천천히 뛰기 시작했어요. 20km 지점을 지났습니다. 이제 절반을 넘었어요.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어요.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25km, 30km. 할머니는 점점 느려졌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참가자들이 계속 응원했어요. 할머니, 조금만 더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뛰었습니다. 35km 지점이었어요. 이제 5km만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민호가 물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물 드세요. 할머니는 물을 마시며 주변을 봤어요. 결승선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37km,
38km, 39km. 할머니는 온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40km를 지났어요. 이제 2km만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뛰었어요. 41km. 결승선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0m 앞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가슴을 짚으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민호가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 못 갈 것 같아.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갈 수 있어요. 100m만 가면 돼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에 힘이 없었어요. 뒤따르던 참가자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10명, 20명, 100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모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정막이 흘렀어요. 수천 명의 참가자들이 모두 멈춰 서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할머니를 꼭 안으며 울부짖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 죽어도 여기서 죽을래. 여기서. 8장. 함께 걷는 결승선과 희망의 메시지. 민호는 할머니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멈춰 서서 지켜봤어요. 누군가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민호야.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호는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할머니 걸을 수 있어. 나 걸을 수 있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안 돼요. 쉬셔야 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려고 했어요. 민호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숨을 헐떡이며 결승선을 바라봤습니다. 100m. 딱 100m만 가면 돼.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발을 내디뎠어요. 민호가 할머니를 부축하며 함께 걸었습니다. 그때 한 참가자가 소리쳤어요. 할머니, 같이 가요. 60대 남성 참가자였습니다. 그가 할머니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러자 또 다른 참가자가 다가왔습니다.